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족발집 3개를 운영하고 있는 올해로 40이 된 여자입니다. 얼마 전 시동생이 동서와 이혼을 하고 왔다며 저를 포함한 저희 시댁 식구들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빈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여자와 함께 살았던 것 자체만으로도 저희에게 죄를 지은 것이라며 그동안 본의 아니게 상처를 주게 돼 미안하다며 저희에게 사과를 한 것이었죠. 저를 포함한 모든 시댁 식구들이 동서에게 상처를 받은 건 사실이지만 어떻게 보면 시동생도 피해자 중 한 명이기에 저희는 시동생을 마냥 탓할 수만은 없었고 오히려 이혼을 하고 온 시동생에게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위로해줬습니다. 우리 시댁 식구들이 그동안 동서에게 당한 일들을 풀어놓으면 반나절은 좋게 걸릴 것 같아 오늘은 제가 동서에게 당한 일들에 대해 한번 이야기로 풀어놔 보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시다 보면 속이 답답해 천불이 날 수도 있으니 시원한 생수 한 잔 준비해 주시고 제 이야기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중학교 때부터 제 꿈은 자영업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 주변에 많은 어른들이 자영업을 하고 있기도 했고 또 그 모습을 보고 자라다 보니 그 영향으로 저도 자연스레 자영업자를 꿈꾸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 졸업 후 1년 동안 유명 족발집에서 일을 배운 후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족발집을 개업하게 됐습니다. 운이 좋았던 건지 감사하게도 제가 차린 족발집은 개업하자마자 대박이 났고 덕분에 저는 단 하루도 쉬지 못하고 눈코 뜰 새 없이 이 길에 매달려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족발에 매달려 바쁘게 살던 중 저희 가게에서 일을 하고 싶다고 제 발로 저를 찾아온 남편을 만나게 됐습니다. 저희 족발집 이 동네에서 제일 바쁜 가게인 건 알고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저희 요즘 직원 따로 구하고 있진 않은데 왜 저희 집을 찾아오신 건지 물어봐도 될까요? 이 일 결코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절대 만만하게 본 적 없고 이 족발집이 여기 동네에서 제일 손님 많고 바쁜 것 같아서 일부러 골라서 찾아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사장님처럼 요식업 사업을 하는 게 제 꿈입니다. 그러려면 잘 되는 곳에서 일을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염치를 무릅쓰고 여기서 일하면서 장사하는 방법 배울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드리려고 찾아왔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찾아오신 거였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지금은 직원을 따로 뽑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서요. 일단 저도 생각 좀 해보고 다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처럼 요식업 사업을 해보고 싶어서 저희 가게에서 일을 배우고 싶다는 남편의 말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가게 일이 워낙 바쁘다 보니 직원이야 쓰면 더 쓸 수 있겠지만 제가 고민을 했던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당시 제 나이가 겨우 25살이었기에 웬만하면 직원들을 제가 다룰 수 있는 저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들 위주로 채용을 하고 있었는데 남편은 저보다 3살이나 많은 연상이었기 때문이었죠. 아빠는 그 친구 직원으로 쓰는 걸 추천하고 싶구나. 너 혼자 매장 운영하고 직원 관리하는 거 힘들 텐데 열정 가득하고 나이 좀 있는 친구가 들어오면 너를 서포트해 줄 수도 있고 그 친구가 직원 관리만 잘해줘도 지금보다 훨씬 편하게 장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저는 계속 안 좋은 쪽으로만 생각했었는데 아빠 말 듣고 보니 그 사람 채용하면 좋은 점이 더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역시 아빠한테 물어보길 잘한 것 같아요. 조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저보다 3살이나 많고 남자인 남편이 직원으로 들어오면 저를 이겨먹으려고 하고 저를 무시할까봐 걱정을 했었는데 아빠의 조언을 듣고 난 후 마음이 바뀐 저는 남편에게 저희 가게로 출근하라고 연락했습니다.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곳에 있는 동안 꾀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믿고 맡겨만 주세요. 저야말로 잘 부탁드립니다. 사실 제가 어리다 보니까 직원들을 일부러 저보다 어린 친구들을 뽑았었거든요. 그래서 사회 경험이 없는 직원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직원 관리하는 게 많이 힘들었는데 그 부분에서 저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래봬도 제가 중고등학교 전교 회장도 했고 군대도 조교 출신입니다.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직원들 제가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족발집 일이 아무래도 쉬운 일은 아니다 보니 저희 가게의 월급은 다른 곳에 비해 많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직원 친구들은 다른 곳에 비해 많은 월급을 보고 호기롭게 저희 가게에 들어왔다가 일의 강도를 감당하지 못하고 도망가기 일쑤였습니다. 그리고 어린 여자 사장인 저를 무시하는 직원들도 적지 않았는데 그럴 때마다 저를 도와준 건 바로 제 남편이었죠. 창수 씨 덕분에 가게 일 수월하게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손님도 그렇고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신경 써야 할 게 많아서 직원들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창수 씨가 제 몫을 덜어가줘서 제가 편하게 다른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덕분에 저희 가게가 더 잘 되고 있는 거고요. 저희 가게 더 잘 되고 있는 건 창수 씨 덕분임이 틀림없어요. 제가 사장님께 도움이 됐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저야말로 여기서 일하면서 많은 걸 배울 수 있어서 사장님께 제가 오히려 더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까지 저한테 믿고 맡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창수 씨, 그래서 말인데요. 제가 창수 씨한테 뭔가를 하나 더 맡기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다른 건 아니고 제가 2호점 낸다면 그곳 담당자로 창수 씨가 일해줬으면 하는데 그렇게 해줄 수 있어요? 월급은 당연히 지금보다 더 인상해 드릴 거고 매달 매출에 따라서 인센티브로 따로 지급해 드릴 거예요. 제가 몸이 하나라 가게 두 곳 다 있을 순 없어서 2호점은 창수 씨한테 맡기고 싶은데 창수 씨 생각은 어때요? 족발이 불티나게 팔리면서 저는 2호점 개업을 생각했고 2호점 담당자는 제 남편이 돼주길 간절히 바랬습니다. 남편만큼 일을 잘하는 사람을 찾기 힘들기도 하고 제가 남편 말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당장 제 가게를 차릴 생각은 없고 저도 일을 더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제안 감사히 받아들이고 2호점 제 가게처럼 열심히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창수 씨 아니었으면 사실 엄두도 못 냈을 텐데 창수 씨 덕분에 사업 확장시킬 수 있게 됐어요. 제가 절대 서운하지 않게 잘 챙겨드릴게요. 족발집 2호점을 개업하면서 일주일 내내 남편과 붙어 있기도 했고 어느 순간부터 제가 남편에게 많은 의지를 하게 되면서 저도 모르게 남편에게 호감을 갖게 됐습니다. 하지만 섣부르게 제 마음을 표현했다가 남편 같은 인재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저는 제 마음을 숨기며 지냈는데 어쩌다 갖게 된 술자리에서 남편도 저를 좋아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사장님도 많이 취하신 것 같고 저도 많이 취해서 술김에 하는 말인데요. 저 사장님 정말 많이 좋아합니다. 인간으로서도 존경하고 좋아하는데 여자로서도 정말 많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사장님은 전혀 모르셨죠? 창수 씨가 절 좋아하고 있다고요? 저 같은 여자를 왜요? 저는 예쁘지도 않고 그렇다고 다른 여자들처럼 잘 꾸미는 것도 아니고 매일 일에 찌들어서 꼬질꼬질하게 하고 다니는데 이런 내가 좋다고요? 술 취해서 그냥 하는 말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거 취중 진담입니다. 솔직히 사장님 꼬질꼬질한 건 맞는데 꼬질꼬질한 사장님도 제 눈엔 예뻐 보입니다. 그리고 어린 나이에 일에 열정적인 것도 너무 멋있어 보이고요.
저한테 여자가 이렇게 멋있어 보이고 존경스러운 건 정말 처음이에요. 남편은 술김에 용기를 내 저에게 고백을 했고 저는 이 기회를 놓칠세라 남편의 고백을 단번에 받아들였습니다. 남편과 연애를 하게 되면서부터 저는 남편에게 더 많은 의지를 했고 자연스레 남편과의 결혼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아빠, 나 우리 가게 점장님이랑 결혼하고 싶은데 저 결혼해도 돼요? 그 사람한테 결혼하자고 말하기 전에 아빠한테 제일 먼저 허락받고 싶어 말씀드려요. 네가 하고 싶다면 하는 거지. 아빠는 네가 결혼하고 싶다고 하면 무조건 찬성할 생각이다. 너도 그 친구한테 어느 정도 확신이 있으니 결혼 생각하는 게 아니냐? 네, 맞아요. 제가 지금 많이 의지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 사람이 물질적인 걸 얼마를 가지고 있냐를 떠나서 이 사람이라면 제가 평생 믿고 살아도 되겠다 싶은 확신이 들어서 일단 저 혼자서 결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그 아빠도 물질적인 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 쉽지만은 않은 세상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을 반려자로 맞이해야 되지 않겠냐? 넌 지금까지 부모 속 한 번 썩인 적 없이 혼자 스스로 뭐든 잘해왔으니 네가 누구와 결혼한다 해도 아빠랑 엄마는 너를 믿고 축하해주고 응원해줄 생각이다. 그러니 언제 한번 그 친구 집으로 데리고 와보거라. 아빠에게 결혼을 허락받은 후 저는 남편에게 제가 먼저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친구들은 왜 자존심도 없이 여자가 먼저 프로포즈를 하냐고 했지만 저는 제가 가진 족발집 기꺼이 당신에게 드릴 테니 저와 결혼해 주세요. 라는 나름 근사한 멘트를 날리며 당당하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창수 씨, 제 족발집 전부 다 창수 씨 줄 수 있을 정도로 저 창수 씨 많이 좋아하는데 저랑 결혼해 주면 안 돼요? 제가 창수 씨 행복하게 해줄게요. 저 자신 있어요. 무슨 이런 프로포즈가 다 있어요. 그리고 왜 제가 해야 될 말을 진주 씨가 하는 거냐고요. 안 그래도 그 진주 씨한테 고백하려고 반지까지 다 사뒀는데 진주 씨가 먼저 선수 쳐버리면 제가 뭐가 돼요. 진주 씨 정말 성격 급한 스타일이네요. 누가 먼저 하든 뭐가 중요해요. 서로 마음이 같다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창수 씨도 저랑 같은 마음이라는 게 정말 행복하고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창수 씨가 제 프로포즈 거절할까 봐 걱정했거든요. 제가 왜 거절해요? 저야말로 진주 씨가 제 프로포즈 거절하면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매달리려고 했는데요. 먼저 이렇게 용기 내줘서 고마워요. 제가 더 잘할게요. 남편과 저는 연애를 시작한 지 1년 만에 결혼을 하기로 약속을 했고 결혼을 약속한 후 처음으로 양가 부모님을 찾아뵈 인사를 드렸습니다. 솔직히 시모를 만나기 전부터 저는 시모가 시모라는 이유만으로 시집살이를 시키는 악독한 이미지로 상상을 했는데 그래서 엄청 긴장을 하며 시모를 만나뵈러 갔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모는 그런 편협한 생각으로 시모를 섣부르게 판단한 저를 반성하게 만들 정도로 선녀처럼 아름답고 마음이 고우신 분이셨습니다. 오늘 우리 창수가 결혼할 사람 데리고 온다고 해서 일주일 전부터 얼마나 설렜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이 우리 며느리가 될까? 그리고 어떤 사람이길래 우리 창수가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할까? 엄청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직접 보니까 내가 상상했던 그 모습이랑 똑같은 것 같아서 더 반갑고 그러네요. 우리 집으로 와줘서 정말 고마워요. 진주 씨, 우리 엄마 진주 씨 만난다고 일주일 전부터 진주 씨 맞을 준비 얼마나 했는 줄 알아요? 편하게 맞이해도 된다는데도 엄마 일주일 전부터 진주 씨한테 대접할 저녁 메뉴 다 정해놓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요. 우리 엄마 정말 귀여우시죠? 천성이 다정한 남편이 누굴 닮아서 이렇게까지 다정한가 했더니 남편은 시모를 쏙 빼다 박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부 없이 평생 홀로 두 아들을 책임감 있게 키워온 시모 덕분에 남편도 책임감 있는 어른으로 자랄 수 있게 된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모는 자식들에게 훌륭한 본보기가 되는 그런 참된 어른이셨습니다. 우리 창수랑 결혼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내가 이 고마움 어떻게 보답해야 될지. 우리 아들이 좋은 짝 만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지만 이렇게까지 훌륭한 아가씨가 우리 아들의 짝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답니다. 제가 많이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이라 창수 씨한테 많이 의지하고 있어요. 제 부족한 점 창수 씨가 채워줘서 늘 창수 씨한테 고마워하고 있고요. 저야말로 이런 훌륭한 아들 낳아주고 길러주신 어머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유, 어쩜 이리도 겸손하고 마음씨도 예쁠까? 지금까지 창수가 저를 단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고 열심히 잘 살아와 줬는데 결혼하면 지금보다 더 열심히 잘 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시 한번 우리 아들이랑 결혼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시모는 마치 제가 은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며느리인 저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현해 줬습니다. 인품이 훌륭한 시모를 보면서 남편과 연애를 하고 결혼 결심을 하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선택들은 제 인생의 최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들었겠지만 우리 창수 동생은 이미 결혼을 한 상태예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우리 가족들 천천히 소개해 줄 테니 오늘 못 만난 거에 대해서 서운해하지 말아요. 서운하긴요. 앞으로 자주 만나 뵙게 될 텐데요. 다음에 제가 창수 씨한테 말해서 창수 씨 동생 부부랑 따로 만날 수 있도록 자리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에게는 2살 터울의 남동생이 한 명 있었는데 시동생은 조금 이른 나이에 결혼을 올려 이미 가정을 꾸린 상태였습니다. 남편에게서 동생 이야기를 많이 들은 적은 없었지만 시모와 남편을 미뤄봤을 때 시동생도 그 둘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또 시동생의 아내인 동서도 좋은 사람일 거라고 어림짐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시모를 만난 지 3일 정도가 지났을 때 동서라는 사람에게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형님, 저 형님 동서 될 사람이에요. 어머님이 우리 아주버님 곧 장가 가신다고 하시길래 전화 드렸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근데 제 번호는 어떻게 알고 전화 주신 거예요? 어머님이 알려주시던가요? 형님이 아주버님 일하고 계시는 족발집 사장님이시라면서요? 그래서 가게에 전화 걸어서 제가 그 가게 사장님 동서 될 사람이라고 형님 번호 알려달라고 했어요. 제가 먼저 이렇게 연락드린 건 다름이 아니라 따로 한번 만나 뵀으면 해서 전화드린 건데 언제 시간 되세요? 제 가게로 전화를 걸어 직원을 통해 제 번호를 알아낸 동서는 저에게 단둘이 만나서 대화를 좀 나눌 수 있냐고 물었고, 저는 별 생각 없이 만나자는 동서의 말에 흔쾌히 알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당시에도 가게 일이 너무 바빠 남편에게 따로 이 이야기를 전하지 못하고 급하게 동서를 만나러 갔는데, 저는 동서를 보자마자 동서는 시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걸 눈치챘습니다. 오셨어요? 저 형님 기다리다 목 빠지는 줄 알았잖아요. 형님 지금 약속 시간보다 5분 정도 늦은 거 아시죠? 미안해요. 일이 너무 바빠서 제때 시간 맞춰 나오질 못했어요. 그나저나 어쩐 일로 저를 따로 보자고 하신 거예요? 약속 장소에 제가 도착을 해도 팔짱을 끼고 다리를 꼬고 앉아 저를 올려다보던 동서는 왜 나를 따로 불렀냐는 저의 질문에 썩은 미소를 지으며 저를 가르치듯 말했습니다. 제가 이 집에 시집 온 지 벌써 4년 차라는 거 형님도 들어서 알고 계시죠? 제가 형님보다는 손 아래 사람인 건 맞지만 제가 이 집에 4년이나 먼저 시집 온 선배 며느리로서 형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서 따로 부른 거예요. 기분 나쁘신 건 아니죠? 선배 며느리요? 저는 그런 말은 생전 처음 들어보는데
요즘 그런 말이 따로 생겼나 봐요. 뭐 그건 제가 아직 미혼이라 잘 모른다고 쳐도 저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뭔데 이렇게 따로 부르신 거예요? 아주버님이랑 결혼하시고 정식으로 저희 식구가 되면 아마 형님은 제 말 잘 들으셔야 될 거예요. 어머님이 저희 집에서 제일 어른이시긴 하지만 저희 시댁을 꽉 잡고 있는 건 사실 저거든요. 어머님도 제 말이면 끔뻑 죽으시기 때문에 형님이 저한테 어떻게 하냐에 따라 시집살이를 당하실 수도 있고 안 당하실 수도 있고 할 거예요. 만나자마자 자신의 말을 잘 들으라는 동서의 말에 기가 차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제가 어이가 없다는 듯 웃어 보이자 동서는 기분 나쁜 표정을 지으며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제 말이 우스우세요? 제가 하는 말 괜히 하는 말 아니에요. 저는 형님이 저보다 손윗 사람이라는 이유로 저를 막대하는 거 절대 못 참아요. 그리고 돈 같은 걸로 어머님 환심 사서 집안일 안 할 요령 부리지도 마시라고 미리 경고해드리고 싶네요. 미안한데요. 저는 그쪽이 제 아랫사람이라고 해서 막대할 생각도 없었고요. 돈으로 어머님 환심 살 생각도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저한테 하고 있는 이 행동 엄청 무례한 행동인 거 알고는 있어요? 무례하다뇨? 저는 선배 며느리로서 해야 될 말을 한 것 같은데요. 돈 좀 벌고 맏며느리라는 이유로 제 머리 꼭대기 위에서 놀 생각하지 마세요. 저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 아니에요. 저는 저보다 손 아랫사람이기도 하고 저보다 6살이나 어린 동서의 말에 순순히 알겠다고 대답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결국 동서와 저는 처음 만난 날 서로에게 감정만 상한 채로 헤어지게 됐고, 저는 동서와 헤어지자마자 남편에게 동서에게 전화받은 일부터 동서와 만나 나눈 대화까지 털어놨습니다. 그걸 왜 이제야 말해요? 나한테 진작에 말했으면 재수씨 만나러 가지 말라고 했을 텐데. 내가 진주씨한테 재수씨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해줘야 했는데 제 불찰이에요. 괜히 저 때문에 피곤한 일 겪게 해서 미안해요. 창수씨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뭐가 미안해요. 그나저나 그 사람 정말 왜 그래요? 원래 성격이 그 모양이었어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결혼 전부터 저를 그렇게까지 경계하는지 모르겠어요. 동서가 저를 경계하는 것을 제가 의아해하자 남편은 자신이 나름대로 추측한 그 이유에 대해 말을 해줬습니다. 네, 사실 재수씨랑 제 동생 결혼하기까지 과정이 결코 쉽지가 않았어요. 저희 집에서도 그렇고 재수씨 집에서도 두 사람 결혼을 엄청 많이 반대를 했었거든요. 근데 특히나 저희 엄마가 재수씨를 많이 안 좋아했고 그 일로 재수씨가 상처를 많이 받았었어요. 어머님이 결혼을 반대했다고요? 왜요? 어머님 만나뵈니까 아들을 엄청 믿으시는 것 같던데. 왜 두 사람 결혼은 그렇게 반대하신 거예요? 진주씨도 재수씨 만나봐서 알잖아요. 재수씨 성격 정말 보통 아니거든요. 어쨌든 그때 저희 엄마가 제일 심하게 결혼을 반대했었는데 아마 그런 자신에 비해서 진주씨는 너무 쉽게 결혼을 허락받은 것 같아서 심통이 난 것 같아요. 재수씨라면 그런 이유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이런 짓 벌일 사람이에요. 자신에 비해 제가 너무 쉽게 시모에게 결혼을 허락받아 그것에 심통이 나서 저를 괴롭혔다는 남편의 말에 어이가 없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동서가 인간적으로 안타깝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동서가 용서가 된다거나 그런 동서의 행동이 이해가 되는 건 아니었어요. 상견례 날 저희 집은 엄마만 참석하면 되겠죠? 제 생각엔 굳이 제 동생 부부까지 따로 부를 필요는 없을 것 같거든요. 재수씨가 진주씨한테 저지른 일도 그렇고 그날 저희 엄마만 모시고 가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그럼요. 어머님만 오셔도 충분해요. 저희도 오빠가 일이 바빠서 참석 못할 것 같다고 했거든요. 저희 그냥 부모님들만 모시고 상견례 진행하는 걸로 해요. 저희 부모님까지 모시는 상견례 날 굳이 동서를 부르고 싶은 생각은 없었던 저는 시동생 부부에게
상견례엔 오지 않아도 된다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동생 부부는 그런 저의 말을 무시한 채 뻐젓이 상견례장에 나타났습니다. 상견례장까지 따라온 사람들을 쫓아낼 수도 없어 아무렇지 않은 척 그대로 상견례를 진행을 했는데 다행히 제 걱정과 달리 동서는 별말하지 않았습니다. 소중하게 키운 딸 저희 아들에게 시집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니 진주가 왜 이렇게 멋진 여성으로 클 수 있었는지 알 것만 같네요. 두 분이 진주에게 정말 훌륭한 본보기가 돼주신 것 같습니다. 시몬은 제게 그랬던 것처럼 저희 부모님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는데 상견례 내내 아무 말 없이 저희의 상견례 모습을 지켜보기만 하던 동서가 상견례가 끝나기 직전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근데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두 분 무슨 일 하시는지 말씀 안 해주셨네요. 두 분 지금 무슨 일 하고 계세요? 설마 노후 준비도 안 됐는데 집에서 놀고만 계시는 건 아니시죠? 우리 아버지 지금 아파트 경비 일하시고 엄마는 전업주부신데 동서가 그게 왜 궁금해요? 그리고 질문이 되게 공격적으로 느껴지네요. 동서의 질문에 제가 대신 대답을 했더니 동서는 저희 친정아빠는 경비원에 엄마는 전업주부라는 제 말을 듣고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아하, 그럼 두 분 다 지금 족발 팔아서 돈 좀 버는 딸덕 보고 사시는 거네요? 사실 뭐 물어보지 않아도 딱 봐도 그렇게 보이긴 했는데 굳이 지금 본인들이 무슨 일 하고 있는지 말을 안 하셔서 확인차 물어본 거예요. 작은애 너, 버르장머리 없게 지금 두 분한테 이게 무슨 짓이야? 너는 어떻게 여기까지 와서 사고를 치려고 해? 그날 상견례장에서 가장 크게 화를 낸 사람은 다름 아닌 저희 시모였습니다. 시모가 동서를 혼내는 모습은 마치 청학동의 훈장님만큼이나 무서워 보였었는데 저희 부모님이 상견례장을 떠나자마자 시모는 저희 부모님이 계실 때보다 더 크게 화를 내시며 동서에게 저희 결혼식 근처에도 얼씬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네가 했던 짓이 얼마나 무례하고 예의 없는 짓인지 알고 그런 거야? 모르고 그랬다고 해도 혼나야 할 판에. 너 설마 너희 아주버님 결혼 망칠 생각으로 일부러 작정하고 그런 건 아니지? 어머님, 저는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솔직히 사돈들이 무슨 일 하고 있는지 어떤 돈으로 먹고 사는지 어머님도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궁금했다면 내 입으로 내가 직접 물어봤을 게다. 너는 네 아주버님 결혼식에 올 생각하지 말아라. 오늘도 분명 내가 오지 말라고 경고했는데 기어코 내 말을 어기고 여기까지 쫓아와서 이런 사고를 치다니. 결혼식에서도 사고 안 친다는 법 없으니 네 아주버님 위해서라도 결혼식 근처에도 얼씬하지 말고 집이나 지키고 있어. 결혼식 근처에도 얼씬하지 말라는 시모의 말에 동서는 억울하다는 듯 눈물을 글썽이면서도 시모에게 지고 싶지 않은지 시모보다 더 큰 소리를 내며 소리를 지르듯 말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형님네 집안보다 우리 집안이 훨씬 좋은 거 아니에요? 어머님도 아시겠지만 저희 할아버지 의사셨고 저희 아빠는 지금 인테리어 사업하고 있으신 사업가예요. 겨우 아파트 경비원하는 형님네 아버지랑은 수준이 다르다고요. 어떻게 저 같은 집안의 며느리를 얻은 후에 저런 집안의 며느리를 받을 수가 있어요? 어머님은 체면도 없으세요? 체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리고 너네 집이 잘 살든 말든 그래서 나보고 뭐 어쩌란 말이냐? 너네 집이 네 형님네보다 훨씬 더 잘 살든 말든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고 나는 관심도 없는 일이다. 어머님은 어쩜 저한테만 그렇게 모지신 거예요? 저희 집이 형님네보다 잘 살아도 100배는 더 잘 산다고요? 이렇게까지 잘난 집 딸인 저는 그렇게까지 반대하시더니 왜 경비원 딸인 형님은 반대 한번 하지 않고 결혼을 쉽게 허락해 주시냐고요? 남편의 추측대로 동서는 제가 시모에게서 쉽게 결혼 허락받은 것에 대해 화가 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동서가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억울해하자 시몬은 더 매서운 눈을 하며 동서에게 혼내듯 말했습니다. 너는 인성이 글러먹었잖니. 내가 돈으로 사람 판단하고 따지는 사람인 것 같아? 네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도 예의 바르고 착하기만 했다면 나는 다른 거 따지지 않고 너희 결혼도 바로 허락해줬을 게다. 너 정말로 내가 왜 너희 결혼을 반대했는지 몰라서 그러냐? 네가 나한테 어떤 짓을 했는지 그새 까맣게 다 잊은 거야. 그때 저는 오빠랑 헤어지기 싫었고 어떻게든 오빠랑 결혼하고 싶어서 그런 거라고요. 그리고 지금보다 많이 어렸을 때잖아요. 어떻게 어머님은 저를 단 한 번도 이해해 주려고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후 남편에게 들어 알게 된 사실은 동서의 몸에는 아주 커다란 문신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등뿐만 아니라 팔에도 조폭들이나 할 것 같은 큰 문신이 새겨져 있는 걸 본 시모가 시동생의 결혼을 극구 반대했다고 말했죠. 엄마가 결혼 반대하면서 홧김에 임신해 오지 않는 이상 절대 결혼 허락 못 해준다. 뭐 헤어져라. 뭐 이렇게 말했거든. 근데 재수 씨가 거기다 대고 그렇다면 임신해 오겠다. 그때도 반대하면 어머님은 사람도 아니다. 내가 임신 못 해올 것 같냐면서 엄마를 협박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그 일로 재수 씨를 더 안 좋아하게 된 거고요. 동서 정말 무서운 사람이네요. 좋게 말로 해선 안 될 사람인 것 같아요.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더러워서 피한다고. 동서는 웬만하면 피해야겠어요. 동서가 똥 같은 존재라는 걸 깨달은 저는 웬만하면 동서와 부딪히지 않으려고 했고 시모와 동서 사이에 그 어떤 참견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결혼 후 동서에게 단단히 화가 난 시모는 동서에게 시댁에도 찾아오지 말라고 했는데 동서는 저 때문에 시모와의 관계가 더 틀어지게 됐다고 생각했고 그때부터 저희 족발집으로 찾아와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여긴 제 대학 친구들인데요. 오늘 여기서 족발 좀 먹고 가도 되죠? 애들이랑 오랜만에 만나서 2차로 어디 갈까 고민하다가 제가 친구들 여기로 데리고 온 거거든요. 형님 족발집 홍보 좀 해주려고요. 여기 있는 제 친구들이 발이 엄청 넓어서 아마 홍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고마워 동서. 근데 내가 지금 바빠서 신경 많이 못 써줄 것 같으니까 맛있게 먹고 좋은 시간 보내다가 가. 직원한테 서비스로 막국수랑 음료 좀 내주라고 할게. 무슨 말씀이세요? 서비스로 막국수랑 음료를 준다뇨? 저는 당연히 형님이 계산해 주실 거라 생각하고 왔는데요. 형님 돈도 잘 버시는 분이 가족한테 왜 이렇게 쪼잔하게 구세요? 동서는 저희 가게로 친구들을 데려와 계산도 하지 않고 먹고 싶은 만큼 마음껏 먹고 가는 그런 방식으로 저를 괴롭혔습니다. 한 번은 자신의 친정 식구들까지 저희 가게로 데리고 왔는데 그날은 하필이면 손님들이 가장 많은 주말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여기 족발 맛이 왜 이래? 오래된 고기 쓴 거 아니야? 냄새가 너무 역해서 못 먹겠는데? 언니랑 형부도 고기 냄새 맡으니까 토할 것 같지 않아? 그러게 여기 맛집이라고 해서 왔는데 고기 상태가 왜 이래? 나 속 안 좋아서 못 먹겠어. 이거 당장 상 물으라고 해. 저기요, 여기 고기 냄새 너무 심해서 그러는데 이거 좀 치워주시겠어요? 저희 냄새 너무 역해서 토할 것 같아요. 빨리 좀 치워주세요. 한창 손님이 많을 시간에 친정 식구들을 저희 가게로 데려온 동서는 마치 다른 손님들이 들으라는 식으로 저희 집 족발이 상했다며 난동을 부렸고 그때 그 일로 한동안 손님의 발길이 끊겨 매출에 큰 타격을 입기도 했습니다. 동서가 어떻게 나오든 저는 동서에게 먹잇감을 주고 싶지 않아 그 어떤 반응도 하지 않았는데 동서는 잠자는 호랑이가 무서운 줄도 모르게 계속해서 저를 자극했습니다. 한 번은 남편과 제가 친정 부모님을 모시고 해외로 여름 휴가를 다녀왔는데 휴가를 마치고 식당에 들어서자 직원 한 명이 죽상을 하고 제 곁으로 쫓아왔습니다. 사장님 죄송해요.
사장님 안 계시는 동안 사장님 동서라는 분이 가게에 찾아왔는데 그때 제가 그 동서분을 말리질 못했어요. 동서가 또 찾아왔다고? 됐어. 신경 쓰지 마. 그 인간이 우리 가게 와서 돈 안 내고 간 적이 한두 번이니? 네 잘못 아니니까 미안해하지 않아도 돼. 그게 아니라요. 이번엔 스케일이 달라서 그래요. 사장님이랑 점장님 두 분 다 안 계시는 걸 알고 오신 건지 이틀 연속으로 오시더라고요. 근데 올 때마다 사람을 10명 이상 데리고 왔고 이틀 내내 100만 원어치 이상을 먹고 갔어요. 평소 같았으면 저도 포기하고 돈 안 받고 보냈을 텐데 100만 원 넘게 나온 걸 그냥 보낼 수가 없어서 돈 내라고 사정을 했는데도 제 말 듣지 않아서 결국 돈 받아내지 못했어요. 동서는 저와 남편이 가게를 며칠 비운다는 걸 알고 하루는 고등학교 동창들을 데리고 왔고 또 하루는 자신의 아들이 다니는 유치원 엄마들을 데리고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동안 300만 원에 달하는 음식을 먹고도 계산을 하지 않고 갔다는 직원의 말에 저는 결국 폭발하고야 말았습니다. 참을 만큼 참다 폭발한 저였기에 당시 제 눈에는 뵈는 게 없었고 저는 동서 집으로 쫓아가자마자 동서의 머리채를 붙잡아 버렸습니다. 인간이면 제발 인간답게 좀 살아. 어쩜 이렇게 치사하고 비겁한 방법으로 사람을 괴롭힐 수가 있어?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로 보였어? 내가 언제까지 동서 횡포에 참아줄 거라고 생각했어? 나 이번 일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야.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설마 제가 형님네 가게에서 족발 좀 먹고 갔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형님이야말로 먹는 걸로 치사하게 왜 이러세요? 가족끼리 먹을 거 나눠줄 수도 있지. 그게 그렇게 아까워요? 있는 것들이 더한다고. 형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동서한테는 냉수 한 바가지 떠주는 것도 아까운데 어떻게 겁도 없이 이틀 동안 300만 원치를 먹고 갈 수가 있어? 나 경찰에 신고할 거고 절대로 선처해주지 않을 거야. 동서에게 매운맛을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에 저는 동서를 경찰에 신고했고 결국 동서는 경찰서에 불려가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동서는 자신이 잘못해서 경찰에 끌려갔다는 것을 망각했는지 저 때문에 경찰서에 끌려간 것을 억울해하며 저에게 복수하겠다는 생각으로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는 저희 아빠를 찾아갔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던 중 동서가 찾아와 아빠의 일터에서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소식에 한 걸음에 달려갔는데 동서는 아파트 사람들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저희 아빠에게 씻을 수 없는 모욕을 안겨주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딸 간수 좀 잘하지 그러셨어요? 아저씨 자식 농사 잘못 지어도 한참 잘못 지었어요. 어떻게 딸을 그런 깡패처럼 키우실 수가 있으세요? 우리 진주 동서되는 사람 아니에요? 아니, 무슨 일이 있었길래 다짜고짜 찾아와서 이러시는 거예요? 여기 제 일터인 거 몰라서 이러는 겁니까? 여기 그쪽 일터인 거 알고 일부러 찾아왔어요. 자식 농사를 잘못 지으면 어떤 꼴을 당하는지 여기 이 아파트 사는 사람들한테 보여주자고요. 저 아저씨 딸 때문에 억울하게 경찰서까지 다녀온 거 알고 계셨어요? 동서는 저희 아빠에게 삿대질을 하며 소리를 꽥꽥 질러대고 있었는데 마침 교대를 하러 출근을 하던 다른 경비원 아저씨가 그 모습을 보고 화들짝 놀라 아빠 곁으로 달려갔습니다. 아이고 회장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 여잔 누군데 회장님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가씨, 여기 아파트 사는 사람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 회장님한테 왜 이러십니까? 회장님이요? 놀고들 있네. 아파트 경비원들끼리 회장님 놀이도 하고 그러세요? 정말 가여운 아저씨들이네요. 평생 밑바닥 인생만 살아서 회장님 놀이하면서 회장 흉내나 내고 다니시나 봐요. 5살 난 제 아들도 이런 짓 안 하는데 정말 불쌍들하네요. 저희 아빠를 회장님이라고 부르는 다른 경비원 아저씨의 말에 동서는 더 심한 막말을 내뱉었고 더 이상은 지켜볼 수 없었던 제가 동서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간 동서에게 말하지 않았던 저희 아빠의 정체를 밝히기로 했습니다.
동서, 지금 우리 아빠한테 무슨 짓이야? 할 말 있으면 나를 찾아오면 되지. 왜 죄도 없는 우리 아빠를 찾아와서 사람을 곤란하게 만들어? 아이고, 회장님 따님 납치셨네요. 형님은 형님 아버지가 경비원들이랑 회장님 놀이하고 계시는 거 알고 계셨어요? 형님 아버지 너무 불쌍한 것 같은데 형님이 얼른 더 성공해서 형님 아버지 회장 자리에 좀 앉혀주고 그래 보세요. 우리 아빠 이미 회장님이신데 내가 어떻게 내가 또 회장 자리에 앉혀드려? 동서는 몰랐겠지만 우리 아빠 회장님 맞아.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은 시켜먹는 그 치킨 브랜드 창립자가 우리 아빠셔. 동서에게 굳이 말을 하지 않았지만 저희 아빠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한 번쯤은 먹어봤다는 유명한 치킨 브랜드의 창립자셨습니다. 아빠는 회사를 친정오빠에게 넘겨주고 난 후 일선에서 물러나셨고 은퇴 후에 시간을 낭비하며 보내고 싶지 않으시다며 경비원 일을 시작하신 거였습니다. 제가 결혼식을 올릴 당시 가족들만 모시는 소박한 결혼식을 올리기도 했고 그래서 아빠 앞으로 온 화환도 받지 않았습니다. 거기다 시동생과 동서에게 친정오빠는 작게 사업만 하고 있다고 말을 했었기에 동서는 저희 아버지가 유명 치킨 브랜드 창립자이자 회장님이신 걸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이었죠. 처음 동서는 제 말을 믿지 않았었는데 아빠가 말없이 지갑에서 명함을 꺼내 동서에게 건네자 동서는 그제야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지른 것인지 깨달았는지 온몸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아가씨, 이제야 이분이 누군지 알겠어? 어떻게 감히 이분을 그런 식으로 모욕할 수 있어? 이번 일 내가 그냥 못 넘어가. 아가씨 경찰서에 조사받을 수 있도록 내가 경찰에 신고할 테야.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경비원 아저씨는 동서를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휴대폰을 꺼내들었고 상황 파악이 끝난 동서는 저에게 빌며 매달렸습니다. 형님, 제가 뭘 모르고 그랬어요. 저희 둘 사이에 있던 문제 저희끼리 해결했어야 했는데 제가 형님을 이길 방법은 가족을 건드리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이런 거예요. 정말 죄송해요, 형님. 뭘 모르고 그랬다기엔 동서 너무나 못된 방법을 선택했는데 어떻게 가족을 건드릴 수가 있어? 동서 치사하고 비겁한 사람인 줄은 알았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지. 형님 아버지가 회장님이신 줄 알았더라면 형님한테도 형님 아버지한테도 절대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없어서 실수했어요. 형님이랑 형님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대단한 분이실 줄은 정말 몰랐어요. 동서는 의사이셨던 자신의 할아버지와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하는 자신의 친정아빠를 내세워도 결코 저희 집안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을 했는지 진땀을 흘려가면서까지 저에게 사과를 했지만 전 동서의 사과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동서가 법을 어길 정도로 잘못을 저지른 것이 있다면 그에 따른 처벌을 받기를 희망했고 동서를 경찰에 신고한 후에도 가족이라는 이유로 동서를 선처해주지 않았습니다. 동서가 저에게 저지른 만행들을 시모가 알게 되면서 동서는 시댁에서 완전히 쫓겨나게 됐는데 동서뿐만 아니라 시동생도 덩달아 함께 시모에게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나는 저런 걸 만나서 같이 붙어 사는 너도 똑같은 인간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나는 너를 없는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살 생각이니 내 원망을 생각하지 말고 너도 앞으로 부모 같은 건 없다 생각하고 네 처랑 네 새끼랑 잘 살아봐라. 사는 게 힘들다는 이유로 찾아올 생각도 하지 말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너네 알아서 잘 먹고 잘 살아봐. 엄마, 그 사람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절대로 그러지 않겠다고 저랑 약속도 했고요. 저도 그 사람한테 한 번만 더 이런 짓 벌이면 이혼하겠다고 단단히 못 박아뒀어요. 그러니까 엄마도 저 봐서라도 그 사람 한 번만 더 믿어주고 용서해 주세요. 나는 네 처 파줄 만큼 파줬다고 생각한다. 분명 말했지만 난 이제 너도 안 보고 살 생각이니 이 어미 얼굴 보고 싶다면 네 처랑 이혼하고 와라. 이혼해서 오는 게 아닌 이상 나는 널 내 아들로 볼 생각 추호도 없어.
시모는 시동생을 쫓아내면서 동서와 이혼하지 않는 이상 2번 다신 집으로 찾아오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저희는 몇 년 동안 시동생의 소식을 듣지 못하고 절연한 상태로 지내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동서에게로부터 먼저 연락을 받게 됐습니다. 형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잘 지내고 계세요? 들어보니까 족발집 가게 하나 더 열었다고 하던데 코로나 영향은 안 받으신 거예요? 형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신 것 같아요. 몇 년 만에 연락해서 왜 이러는 거야? 그리고 왜 나한테 이런 전화 준 거야? 내가 동서 전화를 달가워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형님, 다름이 아니라요. 염치 없는 말인 줄 알지만 형님한테 도움 좀 받고 싶어서 연락드렸어요. 저도 용기 내서 전화드린 거니까 제 이야기라도 좀 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코로나가 터지면서 친정아버지의 인테리어 회사가 위기를 맞게 됐다는 동서는 저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전화를 건 것이었습니다. 동서는 저에게 감정을 호소하면서까지 돈을 빌려달라고 했지만 동서는 저에게 원수나 다름없었기에 동서의 부탁을 정중하게 거절했고 2번 다신 동서가 저에게 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동서의 번호를 차단시켜 버렸습니다. 그 후로도 동서와 시동생의 소식을 듣지 못하고 지냈었는데 올해 초 시동생이 결국 동서와 이혼을 하게 됐다며 아이를 데리고 시댁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시동생이 자세한 이야기는 해주지 않았지만 동서가 유책 배우자로 합의 이혼을 하게 됐고 동서는 아이의 친권까지 포기했다고 말해줬습니다. 시모는 동서와 이혼을 하고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온 시동생을 보며 화부터 내셨지만 결국엔 시동생의 아들을 본인의 손으로 잘 키워보겠다고 하시며 시동생을 위로해줬습니다. 이혼이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니고 하지 않을 수 있다면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그래도 저는 우리 시동생만큼은 이혼하고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혼하고 돌싱이 돼 돌아온 시동생을 보면서 제가 맏며느리로서의 역할을 잘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일이 바빠 제대로 신경을 쓸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남편이 제게 그래준 것처럼 저도 시모와 시동생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돼주고 싶습니다.